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2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뇌 CPU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근육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투자해야 될 만한 이유는 100%, 딱 100%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이유를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회사를 다녀서 월급 원천 징수, 즉 근로소득을 받고 있던 사업소득을 받고 있건 간에 지금 앞으로의 현재 소득보다 내 소득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지금 좋지 않은데 여기서 역전할 수 있는 그 답안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에서 또는 법인 사업에서 그런 전략이 있으시다면 하시면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 전략이 없으시다면 제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음 다가올 미래, 현재도 중요하죠. 현재와 과거에 기반을 해서 미래가 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번엔 예멘 반군의 보복 공습, 국제 원자재값 요동, 시리아 등에 이어서 이틀째 공격이다. 천연가스 브렌트유 가격 상승. 자, 혼란스럽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예멘 반군, 중동, 연이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 왔습니다. 이들은 전쟁과 경제 지표와 팬데믹과 모든 부분들을 저는 통제하고 있을 거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역대급 한파에도 블록버스터급 고용이다. 미국 일자리 미스터리. 이 말이 됩니까? 역대급 한파.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급 고용이다. 미국 일자리 미스터리이다. 1월 일자리 35만 개 늘었는데 취업자는 3만 명 감소하였다. 노동수요 급증에도 근무 시간은 줄어. 1년간 일자리 290만 개 늘어도 노동 참가율은 그대로. 저는요, 지표 또한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참고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고로 미국 경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의 경제는 매우 좋지 못하죠. 단 하나의 이유에 근거합니다. 고금리라는 거죠. 이 고금리는 어디서 만들어졌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가 폭등이었죠. 경제 펀더멘탈이,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던 고금리. 고로 당연히 기업들과 가게들은 역부족이란 겁니다. 근데 블록버스터급 고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왜 하죠? 미래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투자이죠, 투자. 그런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물론 빅테크와 일부 대기업들과 미래 섹터에 있는 애들은 자리를 줄이지 않고 투자를 집행해 나가는 섹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섹터들은 뭐죠? 사람의 임금을 줄인다는 거죠. 어제 방송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물량을 늘었다. 현금 캐시카이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원자재값 유동, 경유값 3개월 만에 최고치다. 해상 운임도 일주일 새에 2배 급등했다. 얼마든지 지표와 그런 것들을 마사지할 수 있고 물가와 이런 것들을 제 생각으로는 그들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 전쟁 결심했다. 예정과 다르다. 북한의 진짜 속내는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 불바다인가 불장난인가? 다시 뜨거워진 한반도. 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기타 등등의 이슈로 항상 국내 증시는 저평가에 있었죠. 물론 동학개미운동회라는 그런 명명 아래서 코스피가 3천을 찍었던 전 세계 증시에서 상승세가 가파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냄비 근성이죠. 또 한 번 불이 달궈지면 있는 돈 없는 돈 영끌을 진행할 겁니다.
눈깔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바로 1 더하기 1은 2이다.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학교는 어디 나왔니? 네 스펙은 뭐니? 그러면서 내가 네보다 잘났니?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내재 가치를 볼 수 있는 힘 자체가 결여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내재 가치, 내면을, 그 사람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힘을 길러야만 됩니다. 저는 이 이슈를 뭐죠?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봐요. 그냥 이전에도 똑같이 북한 이슈는 언제나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다만 북한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열릴 것 같습니다. 남과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체제 유지에 대해서도 또는 생존을 위해서도 이들 또한 준비가 있습니다. 다만 전쟁은 아니겠죠. 한국만 없다더니 주가 부용할 경영권 방패 도입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영권 방어제도 추진. 정부는 차등 의결권. 그래서 뭐 한 주를 갖고 있어도 엄청난 의결권의 수,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의결권, 기업 입장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포이즌필, 황금주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기업 가치 제고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권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이겠죠? 자, 차등 의결권, 황금주.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도입된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다 도입이 되어 있고 영국도 2가지, 독일도 2가지, 이탈리아 2가지, 캐나다도 1가지 도입되어 있는데 대한민국과 유일하게 1가지도 없다. 그러면서 도입을 해야 된다. 우리도 기업이 적대적 M&A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도 가능하다. 명분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경영하기 참 어렵다.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도입한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겹호재로 시총 267조 원이 불었다. 뭐 저커버그 재산 빌 게이츠 넘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가가 뛰었대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적 증가이기 때문이다. 메타의 주가 급등은 전날 발표한 실적 덕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지금의 금리도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했죠. 경제가 바로 GDP 경제 성장률이 한 국가의 경제 펀더멘탈입니다. 금리도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주가도 건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은 뭐죠?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는 빠그러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폭등했다는 거죠.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의 주가 급등은 뭐죠? 실적이라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탈. 실적은 뭐죠? 광고 수익인데 이 광고 수익이 AI 도입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메타는 지난 1일,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대비 25% 늘어난 40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입원인 온라인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23.8% 급증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지난해 인공지능을 광고 사업에 접목하면서 이전보다 정밀한 타깃팅이 가능해진 결과로 풀이가 된다. 실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접목하면서 광고 매출이 늘어났었다. 자, 메타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위험하다. 이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볼까요? 여기 주가 10년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엄청나게 폭락했었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023년도 기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3년으로 한번 봐볼게요. 2023년도, 2022년도 말이죠. 이때 엄청나게 메타에 대해서 안 좋은 리포트와 보고서와 기사가 쏟아졌었어. 그런데 뚜껑을 까나고 1년이 지나봤더니 어떻게 됐죠? 자,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습이에요.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멋지게. 그럼 뭐죠? 미디어에서 한 방향으로 모두가 놀아 그럴 때 펀더멘탈이 뛰어난 또는 지금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그 값어치를 증명해내는 회사와 투자 재산과 코인은 뭐죠? 반드시 고점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러면 XRP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1,000원 밑에서 매집하지 못했던 거를 평생 후회할 수가 있다. 또 놓치고 나서 그랬겠죠. 아, 그때 1,000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네. 아, 지금 30만 원인데 그때는 만 원이었는데 아, 지금 100만 원인데 이러면 그냥 호구로 전락하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놓쳤듯 다음번에도 놓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기회를 또 놓치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테레비를 보다가 YTN 예를 들게요. YTN이라고 하면 여기 한 줄 뉴스가 나오잖아요. 쭉쭉쭉 지나갑니다. 계속 뉴스가 지나가다가 한 번 걸리는 게 있어. 그 한 글자, 몇 문장이 말입니다. 이 기회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기연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 눈이 있어야 사람도 알아보는 거고요. 정보도 알아보는 겁니다. 눈과 귀를 열으셔야 그 정보가 들리겠죠? 그래야 귀인 또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만 미디어텍 칩 장착, 중국 스마트폰 약진이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무척 부진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전 10% 점유율에서 1%대 비중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애플 또한 점유율이 줄면서 상당히 역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과 다르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대만 미디어텍 칩이 바로 모바일의 AP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모바일의 AP는요.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PC의 CPU랑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의 바로 두뇌라고 하는 거죠. 가성비 앞세운 미디어텍 AP, 중국 스마트폰 성능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퀄컴을 제치고 출하량 세계 1위, 샤오미 등 중국 현지 점유율 77%, 애플은 작년 4분기 매출 13%뚝 떨어졌다.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은요, 시장 점유율을 샤오미가 16.5, 애플은 15.9, 그래도 2위입니다. 그러나 룽, 야호, 비보, 오포, 화웨이, 기타를 합쳐보면은 얘네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중국 그 점유율 애들이 대부분을 77.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플이 15.9고요. 삼성전자는 1%에 불과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 글로벌 스마트폰 AP 점유율을 보면 미디어텍이 31, 퀄컴이 28, 애플이 18, 삼성전자가 5, 기타가 5%인데요. 지금 중국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AP를 바로 미디어텍 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면서 중국의 모바일이 중국 애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만의 바로 팹리스 설계 업체고요. 그리고 앱,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연초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긴 환율, 달러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자, 이거는 판단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워낙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기 그림에 담아 있는데요. 반등하는 수출 증가율,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 프로테지가 늘어나야 되겠죠. 여기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디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쪼그라들었다가 성장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성장하는 기반 아래서 대한민국 원화 강세, 그 기반을 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업종 섹터의 숫자가 더해지는 얘네들한테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약바이오, 거기 대장인 셀트리온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 확률이 높아요. 2차 전지가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증시의 수급을 다 빨아제꼈죠. 바로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수급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로 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갈 곳 없는 큰 손들, 주식 대신에 8천조 들고 이곳으로 피난했다. 자, 미국에서 머니마켓 펀드에 6조 달러 몰렸다. 무려 8천조입니다. 투자자, 당분간 고금리 전망에 현금 보유를 택했다. 단기 상품 투자, 머니마켓 펀드, 연평균 수익률 5%. 그러면서 여기에 머니마켓 펀드에 무려 8천조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줄이 아직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안전으로 갈까요? 여기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위험으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깜빡이를 어디로 켜고 움직일까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시장이 공포냐 탐욕이냐 방향을 못 정할까요? 아니면 퍼펙트 스톰이 바로 올까요? 경기 폭락이 올까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갈까요? 저는 위험에 배팅합니다.
일관되게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죠. 2024년 저는 버블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탑승에 있어야만 합니다. 씁쓸한 러시아 경제 호황. 자, 미국이 전 세계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했는데 러시아 경제가 호황이라고 합니다. 본업인 석유와 가스, 그리고 이제 군비, 그리고 군사, 여기서 플러스가 되지면서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네요. 물론 현재 전쟁 중이니까 여러모로 이게 지속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씁쓸한 러시아의 경제 호황이라고 하면서 미디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재를 해도 러시아는 무역간 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도입하면서 최후의 무역 거래에 CBDC를 사용합니다. 이걸 누가 설계했을까요? 바로 서방, 걔네를 지배하고 있던 걔네 끝단에 있는 애들이 설계한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구를 지배했으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와 브릭스와 오펙과 아세안과 이쪽을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그쪽으로 빨대의 위치를 바꿨으니까, 더불어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를 공존시키면서 그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0.36배, 도요타 1.26배, 업종 80% 여전히 저평가이다. 자, 이게 PBR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하고요, 순자산 비율. 순자산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기 자본이 남습니다. 요거와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를 주가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주가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평가되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고평가되면은 고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XRP처럼 소송으로 누르고요. 더불어서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폭발시키기 전까지 지들이 잡고 있죠. 저는 이게 폭발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현대차는 저평가 영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장. 이 시장이 성장하느냐, 폭발적으로 성장하느냐, 자동차가 계속 성장해 날까요?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죠. 내연기관차가.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하드웨어 개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 소프트웨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매출에서 현대차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그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현대차는 매출액이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이미 몇십 년 동안 성장,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현다이로서 성장의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 양대 축, 그중에 수소에서 특히 버스에서도 여러모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로봇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번 혁명은 뭐죠? 소프트웨어 혁명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커지지 못한다면 이 저평가는 지속되겠지요. 제 채널 또한 역대급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평가로 바꿔지면서 고평가가 유지가 되는 그 시기를 만나야만 되겠지요. 아마도 멤버십 전후로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은 획기적으로 재편을 할 겁니다. 그것 또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제 실력을 또 검증해 내가야 되는, 그게 또 중요한 또 저의 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도둑맞은 주의력. 자, 칼럼이 나왔는데요. 인공지능의 도둑맞은 주의력.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어서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사고하고 창의력이고 무언가 기억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바로 기술 발달이 인간의 퇴화를 불렀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 AI와 XR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밴 타고 오전 7시 전에 출근한다. 최창원, SK 수석 부회장, SK 쇄신의 본격화, 수펙스 의장이시죠? 최태원 회장 신뢰 바탕으로 그룹 쇄신을 맡았다. 자, 이분의 일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업무 스타일은 신중한 워커홀릭이라는 평가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오전 7시 전에 출근을 하고요. 출근은 미니밴 타고 7시 전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 산책, 명상, 운동, 일기, 여기에 독서와 사색이 필요하겠죠. 명상 속에서, 그리고 혼자 독서와 운동 속에서 사색이 동반돼야만 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 시대에 도둑맞은 주의력을 바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에 반드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생존 능력입니다.
만약에 이걸 걸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아시죠? 이들이 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털릴 겁니다. 또 공포로 몰아갈 때 털리고 탐욕으로 몰아갈 때 또 돈을 들고 와서 호구짓을 하다 끝날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네요. 아니 뭐 코인 방송하면서 뭐 리플하고 XRP도 설명해주고 뭐 기타 코인 얘기해주는데 뭐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러면 다른 방송 들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휘둘리시면 돼요. 굳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전반적인 그 체계적인 것과 그 이슈와 원인과 결과물과 과정과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들도 모르니까. 어쨌든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뚝딱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는 옵니다. 주식 다음 세상이 코인이에요. 주식의 세상은 기업의 세상이었죠. 코인의 세상은 뭐죠? 바로 블록체인의 세상입니다. 전 세계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기업도 연결되고요. 국가도 연결되고요. 금융기관도 연결됩니다. 바로 분산 원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하나하나 모른다? 지구를 지배하는 이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점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를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이 그쪽으로 에너지를 옮기고 있는데 이런 이슈를 모르고 코인에 투자를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전장에 나가는데 총칼이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로지 가격에만 집중하는, 그러다가 털리고 마는 거죠. 결국 99%가 되는 겁니다. 건설사 영업이익률 5%대로 절반 급감하였다. 지난해 주요 업체들 뒷걸음, 공사비 상승 고금리의 타격. 자, 그러면 답이 오시겠죠? 고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갔습니다. 5.5%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영업이익률 5%라면 건설사는 생존이 가능할까요? 건설사가 위태하다면 여기와 연계된 제2금융권 또는 인테리어 업체들, 건자재 업체들은 생존이 될까요? 또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들, 기타 등등은 경기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퍼펙트 스톰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언제? 버블이 오고 나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맞이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언제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인데 그 시기도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탑승을 하고 있어야 우리는 부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금 ETF를 추월했다. 당연한 부분이죠. 대규모 자본 이동의 시작인가? 지금은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쪽으로 가상자산으로 대규모 머니 마이그레이션이 이동 중입니다. 기간 비트코인 매집 급증 추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집중하면서 에너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 이슈는 이더리움 ETF의 쏠린 눈, AI와 블록체인의 융합.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의 쏠린 눈, 계속해서 ETF뿐만 아니라 여기에 법과 제도와 규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눈을 응집하고 있어야 돼요.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XRP 레저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아서 브리또는 2012년 12월 29일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리플이 결국 채권과 채권 시장을 지원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I believe Ripple, support bond and bond market. 나는 믿는다. 리플이 채권과 채권 시장을 결국은 지원할 것이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것을 분산 원장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치가 재부여되게 됩니다. 채권 시장이 XRP 랬죠. 얼마나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 미 국채, 여기에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죠. 여러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시장에 XRP 레저가 이 시장에서 몇 프로의 파일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XRP가 예상 50조 달러, XRP 레저 거래량의 20%를 포착할 경우 XRP 가격은 771달러입니다. 지난번 XRP가 아착스 CEO가 예상한 50조 달러 규모의 XRP 레저 거래량의
20%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 XRP를 771달러의 야심찬 가격으로 제시합니다. 제가 방금 좀 전에 언급을 드렸던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여기에서 분산 원장을 통한 시장에서 파일을 몇 프로 차지할 수 있는가, 제가 집중하고 있는 펀더멘탈의 값어치입니다. 저는 XRP 레저가 전 세계 모든 분산 원장과 블록체인의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더불어서 알트코인의 대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XRP 레저 및 리플의 전략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발은 단순한 기술 향상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와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미래의 금융 거래와 자산 거래가 수행될 수 있는 방식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XRP 투자자와 보유자에게 이러한 발전은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상당한 가치 창출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는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변동적이고 시장 역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서 XRP 원장은 글로벌 결제 촉진부터 전례 없는 규모의 자산 토큰화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XRP, 리플이 XRP 레저에서 제도적인 DeF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구현함으로써 보다 접근하기 쉽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 XRP 레저에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유명한 지평을 제시하고 금융 자산에 대해 생각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완성되고 있고 디지털 금융의 지형을 재구성할 때 인내심이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 방송, 오늘 방송에서 사실 오늘 방송은 멤버십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량이 상당하죠. 제 내공과 함께 많은 부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R&D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설명을 드려왔죠. 제가 XRP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각 섹터별 대장을 모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음법 명령의 중심에 걔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가격이 빠질 때마다 투자하면 됩니다. 10년 안에 최소한 수백 배의 계좌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 안에 수백 배의 계좌장으로 돌아온다면 거기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제가 브릿지 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기연이자 귀인이 되겠지요. 10년 동안 못 기다리시던 아니면 본인의 목적지에 따라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 폭등은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때마다 현금을 시키면서 본인의 인생을 즐기셔도 그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년 기준 최소 100만 원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수백 배의 계좌정보,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챗GPT는 XRP의 가격이 2024년 모든 예측을 초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요. XRP 가격이 2024년 1분기까지 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챗GPT는 알트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며 XRP가 2024년 1분기까지 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코인이 세기에 복귀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저는 시차는 발생하지만 거기에 도착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냥 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평상시 본인의 업에 집중하면서 그냥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말이지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